발해 유물과 동방의 비밀. 프롤로그 새로운 메시지. 2026년 1월 25일 새벽 2시. 경복궁 태조 어진 보호가. 야간 경비원 박철민이 정기 순찰을 돌고 있었다. 지난주 태조 어진의 비밀이 밝혀진 후로 이곳은 더욱 신중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어진 상태 이상 없음. 박철민이 체크리스트에 표시하려던 순간 갑자기 보호가관이 은은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또 시작이네. 이제는 놀라지 않았다. 지난주부터 이런 현상이 종종 일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어진 아래 바닥에 새로운 글씨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동쪽 바다 너머의 형제를 찾아라. 고구려의 혼이 기다리고 있다. 박철민이 급히 무전기를 들었다. 관제실, 관제실. 태조 어진에서 새로운 메시지가 나타났어요. 1시간 후, 갑수와 수연, 그리고 최지영이 급히 경복궁에 도착했다. 정말 새로운 메시지가 나타났나요? 수연이 흥분하며 물었다. 네, 여기 보세요. 박철민이 보호각을 가리켰다. 바닥에는 정말로 새로운 한글 문장이 금빛으로 떠올라 있었다. 동쪽 바다 너머의 형제를 찾아라. 고구려의 혼이 기다리고 있다. 갑수가 읽어보며 말했다. 이건 발해를 가리키는 거 아닐까요? 수연이 추측했다. 발해. 최지영이 물었다. 네, 발해는 고구려 유민들이 세운 나라예요. 동쪽 바다 너머, 즉 지금의 중국 동북 지방과 러시아 연해주 일대에 있었거든요. 갑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태조가 발해와의 연결고리를 남겨둔 거군. 바로 그때 갑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갑수 탐정사무소입니다. 탐정님, 국립중앙박물관 이민호 연구원입니다. 혹시 지금 경복궁에 계신가요?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죠? 저희도 방금 연락을 받았어요.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에서 긴급 연락이 왔는데 발해 유물에서 이상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갑수와 수연이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어떤 이상 현상이요? 발해 왕관에서 빛이 나고 주변에 고구려 문자가 떠오른다고 해요. 마치 태조 어진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수연이 흥분하며 말했다. 정말요? 그럼 태조 어진과 발해 유물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일본 측에서 한국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갑수가 결정했다. 알겠습니다. 언제 출발하면 될까요? 가능하면 내일 아침에. 좋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세 사람은 바닥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바라봤다. 정말 신기해요. 태조가 미리 다 계획해 놓은 것 같아요. 수연이 감탄했다. 600년을 넘어서 메시지를 보내다니.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갑수가 말했다. 최지영이 걱정스러워했다. 그런데 일본까지 가는 건 괜찮으실까요? 물론이죠. 이건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된 중요한 일이니까요. 수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다. 그럼 내일 준비해서 일본으로 출발하죠. 갑수가 정리했다. 바닥의 메시지는 서서히 사라졌지만 세 사람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모험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다. 제한장 일본으로 향하다. 2026년 1월 26일 인천국제공항. 선배님, 정말 일본에 가는 거예요? 수연이 탑승권을 들고 신기해했다. 그러게. 탐정일로 해외여행을 하게 될 줄이야. 갑수가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일본어는 할 수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정도는. 곤니치와? 맞아. 그거. 두 사람이 웃으며 탑승구로 향했다. 비행기 안에서 수연이 발해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선배님, 발해에 대해 설명해 드릴까요? 그래. 나는 발해에 대해 잘 몰라. 발해는 698년에 고구려 유민대조영이 세운 나라예요. 고구려가 멸망한 후 30년 만에 세워진 고구려의 후계 국가죠. 고구려의 후계 국가? 네,
영토도 고구려만큼 컸어요. 지금의 중국 동북 지방, 러시아 연해주, 북한 일부까지 포함하는 거대한 나라였어요. 갑수가 감탄했다. 그런 큰 나라였는데 왜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요. 고구려처럼 중국의 침입으로 멸망했거든요. 그럼 이번에 발견된 유물이 더욱 중요하겠네. 맞아요. 발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일 거예요. 2시간 후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다. 와, 정말 일본이네요. 주연이 공항을 둘러보며 말했다. 공항 안내방송도 일본어구나. 갑수가 신기해했다. 도쿄 국립박물관에서 나온 담당자 타나카 씨가 마중을 나왔다. 안녕하세요. 김갑수 탐정님, 이수연 연구원님이시죠? 타나카 씨가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갑수가 놀라며 말했다. 대학에서 한국사를 전공했거든요. 특히 고구려와 발해사에 관심이 많아요. 그럼 이번 사건에 딱 맞는 전문가시네요. 주연이 반갑게 말했다. 택시를 타고 도쿄 국립박물관으로 향하는 길, 타나카 씨가 상황을 설명했다. 발해 유물의 이상 현상은 3일 전부터 시작됐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나요? 발해 왕관에서 희미한 빛이 나고 주변 유리 케이스에 고구려 문자가 나타났다가 사라져요. 갑수가 관심을 보였다. 고구려 문자요? 네. 우리 전문가들도 해독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자들이에요. 혹시 사진이나 영상은 있나요? 주연이 물었다. 있어요. 박물관에 도착하면 보여드릴게요. 도쿄의 거리를 바라보며 갑수가 말했다. 정말 신기해.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 일본에서도 연결되다니. 역사는 국경을 넘나드는 것 같아요. 주연이 답했다. 제두장 발해의 암호. 도쿄 국립박물관에 도착하자 웅장한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와, 정말 크네요. 주연이 감탄했다. 이곳에 발해 유물이 전시되어 있어요. 타나카 씨가 안내했다. 박물관 내부는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였다. 여러 나라의 귀중한 문화재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여기가 발해 전시실입니다. 발해 전시실에 들어서자 다양한 유물들이 눈에 들어왔다. 토기, 장신구, 무기 등이 체계적으로 전시되어 있었다. 저것이 문제의 발해 왕관이에요. 타나카 씨가 가운데 있는 유리 케이스를 가리켰다. 화려한 금관이 조명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전시품 같았다. 지금은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요? 갑수가 말했다. 낮에는 괜찮아요. 이상 현상은 주로 밤에 일어나거든요. 밤에요? 주연이 관심을 보였다. 네, 매일 밤 10시경부터 새벽 2시까지 계속돼요. 타나카 씨가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다. 화면에는 왕관 주변에서 희미한 빛이 나오고 유리 케이스에 복잡한 문자들이 나타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와, 정말 신기해요. 주연이 감탄했다. 이 문자들이 고구려 문자인가요? 갑수가 물었다. 그런 것 같은데 저희로서는 해독하기 어려워요. 주연이 화면을 자세히 살펴봤다. 이건 천문학과 관련된 것 같아요. 천문학이요? 네, 이 문자들의 배치가 별자리와 비슷해요. 태조 어진에서 봤던 패턴과 유사하고요. 갑수가 깨달은 표정을 지었다. 그런 발에도 조선처럼 천문학적 원리를 사용했다는 거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니까 고구려의 천문학 전통을 이어받았을 거예요. 타나카 씨가 흥미롭게 들었다. 그럼 이 문자들을 해독할 수 있나요? 시도해 볼게요. 하지만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주연이 답했다. 발해와 관련된 다른 문서나 자료는 없나요? 갑수가 물었다. 있어요. 저희 연구실에 발해 관련 고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어요. 그럼 그것부터 살펴볼까요? 박물관 연구실로 이동해서 발해 관련 자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여기 흥미로운 기록이 있어요.
주연이 오래된 문서를 가리켰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발에 대조 영왕이 하늘의 뜻을 받들어 왕관에 특별한 암호를 새겼다고 되어 있어요. 갑수가 놀라며 말했다. 태조 어진과 똑같은 패턴이네. 맞아요. 발에도 조선처럼 천문학적 암호를 사용했던 것 같아요. 타나카 씨가 다른 자료를 찾아왔다. 여기도 관련 기록이 있어요. 왕관 속 별자리는 고구려의 혼을 이어받은 증거이며 동쪽과 서쪽의 형제들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동쪽과 서쪽의 형제들. 주연이 생각해봤다. 동쪽은 발해, 서쪽은 조선일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태조 어진의 메시지도 동쪽 바다 너머의 형제라고 했잖아요. 갑수가 정리했다. 그럼 발해와 조선이 서로 연결된 비밀 메시지를 남긴 거네요. 정말 놀라운 발견이에요. 타나카 씨가 감탄했다.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은 박물관에서 밤을 새우며 이상 현상을 직접 관찰하기로 했다. 정말 밤에 현상이 나타날까요? 갑수가 궁금해했다. 매일 나타났으니까 오늘도 나타날 거예요. 타나카 씨가 확신했다. 밤 10시가 되자 정말로 발의 왕관에서 희미한 빛이 나기 시작했다. 시작됐어요. 주연이 흥분했다. 왕관에서 나온 빛이 점점 밝아지면서 유리 케이스 전체에 복잡한 문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와, 정말 신기해요. 갑수가 감탄했다. 주연이 급히 문자들을 해독하기 시작했다. 이건 하늘의 별을 따라 서쪽으로 가면 형제를 만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서쪽으로? 네. 그리고 여기에는 별자리 지도가 그려져 있어요. 문자들 사이에는 정교한 별자리 그림이 함께 나타나 있었다. 이 별자리들이 실제 길을 가리키는 건가요? 타나카 씨가 물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고대인들은 별자리를 이용해서 방향을 찾았거든요. 갑수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말했다. 이 자료들을 한국에 가져가서 태조 어진과 비교해봐야겠어요. 현상은 약 1시간 동안 계속되다가 서서히 사라졌다. 정말 신비로운 경험이었어요. 주연이 감동하며 말했다. 이제 태조 어진과 발해의 왕관이 연결되어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얻었네요. 갑수가 정리했다. 제3장 동방의 비밀 지도. 다음 날 오전, 세 사람은 박물관 연구실에서 밤에 찍은 사진들을 분석하고 있었다. 이 별자리들을 실제 하늘과 비교해봤는데요. 주연이 천문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말했다. 정말 실제 별자리와 일치해요. 북두칠성, 카시오페이아, 북극성. 모두 정확한 위치에 있어요. 타나카 씨가 놀라며 말했다. 그럼 이 지도가 실제 길을 가리키는 거네요? 맞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별자리들이 한국의 태조 어진과 정확히 대응된다는 거예요. 갑수가 어제 경복궁에서 찍은 사진과 비교해봤다. 정말 똑같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발해와 조선이 의도적으로 같은 암호 체계를 사용한 거예요. 주연이 흥분하며 설명했다. 그럼 이 지도들을 따라가면 뭔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군요. 타나카 씨가 추측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갑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무슨 문제요? 발해의 옛 영토는 대부분 중국과 러시아에 있어요. 우리가 직접 가서 조사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아,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타나카 씨가 웃으며 말했다. 저희 박물관에서 중국 지린성 발해 유적지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정말요? 네. 다음 주에 공동조사단이 발해 상경용 첨부 유적을 방문할 예정이에요. 함께 가시겠어요? 주연이 눈을 반짝였다. 정말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이번 발견이 너무 중요해서 중국 측에서도 한국 전문가의 참여를 원하고 있어요. 갑수가 걱정했다. 그런데 중국어는? 저도 함께 가니까 통역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정말 발해 유적지에 가는 건가요? 주연이 신기해했다. 네, 상경용 첨부는 발해의 수도였어요.
거기서 더 많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오후에는 중국발의 유적 조사에 대한 준비를 시작했다. 선배님, 정말 신나요. 주연이 들뜬 표정으로 말했다. 그러게. 발의 유적을 직접 볼 수 있다니. 그런데 혹시 중국에서도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글쎄, 알아봐야겠네. 타나카 씨가 중국 동료에게 연락을 해봤다. 어머,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대요. 뭐가요? 상경용 첨부 유적에서도 밤마다 이상한 빛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것도 일주일 전부터요. 갑수와 수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일주일 전부터요? 네, 정확히 태조 어진에서 새로운 메시지가 나타난 시기와 일치해요. 정말 모든 게 연결되어 있구나. 갑수가 감탄했다. 빨리 가봐야겠어요. 수연이 재촉했다. 그런데 갑자기 박물관에 경보음이 울렸다. 무슨 일이죠? 갑수가 당황했다. 보안 경보예요. 누군가 발에 전시실에 무단 침입한 것 같아요. 타나카 씨가 급히 달려갔다. 발의 전시실에 도착해보니 검은 옷을 입은 두 명의 남자가 발의 왕관 앞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다. 거기 서세요. 타나카 씨가 소리쳤다. 남자들이 깜짝 놀라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박물관 보안요원들이 출입구를 막고 있었다. 우리는 단순히 연구를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한 남자가 변명했다. 연구라고요? 허가도 없이요. 갑수가 의심스러워했다. 우리는 국제문화재연구소 소속이에요. 다른 남자가 가짜 신분증을 내밀었다. 수연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장비를 보더니 놀라며 말했다. 이건 문화재 복제 장비잖아요. 복제 장비. 네, 3D 스캐닝으로 문화재를 정밀하게 복사하는 장비예요. 타나카 씨가 화를 내며 말했다. 문화재를 훔치려고 한 거군요. 보안요원들이 남자들을 체포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국제문화재 밀거래 조직과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설명했다. 발의 유물에 대한 정보가 새어나간 것 같아요. 갑수가 걱정했다.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네요. 수연이 말했다. 다행히 유물은 무사해요. 하지만 보안을 더 강화해야겠어요. 타나카 씨가 안도하며 말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세 사람은 중국발의 유적 조사 계획을 다시 점검했다. 이번 일로 더욱 확신이 서요. 발의 유물에는 정말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어요. 수연이 말했다. 그래. 빨리 유적지에 가서 진실을 밝혀야겠어. 갑수가 동의했다. 재내장 위협과 경쟁. 이틀 후 중국 지린성 발의 상경용 첨부 유적지. 와, 정말 넓네요. 수연이 광활한 유적지를 바라보며 감탄했다. 이곳이 발해의 수도였다니 믿기지 않아요. 갑수도 놀라워했다. 중국 고고학자 리 교수가 일행을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오신 전문가 분들이시군요. 타나카 씨가 통역을 해주었다. 네, 김갑수 탐정과 이수연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곳에서 일어나는 이상 현상에 대해 들었어요. 리 교수가 유적지를 안내하며 설명했다. 일주일 전부터 밤마다 궁전터에서 빛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빛인가요? 수연이 관심을 보였다. 희미한 금빛빛이 궁전터 전체를 비춰요. 그리고 바닥에 복잡한 문양이 나타나죠. 갑수가 놀라며 말했다. 태조 어진이나 발의 왕관과 똑같은 현상이네요. 그래서 더욱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지. 리 교수도 의아해했다. 유적지를 둘러보는 동안 갑수가 주변을 경계하며 말했다. 혹시 다른 외국인들이 이곳에 온 적 있나요? 며칠 전에 서양인 몇 명이 왔었어요. 연구자라고 했는데. 리 교수가 생각해보며 답했다. 혹시 그들이 어떤 장비를 가지고 있었나요? 수연이 물었다. 네, 복잡한 전자 장비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갑수와 수연이 서로를 바라봤다. 혹시 문화재 밀거래업자들일 수도 있어요. 갑수가 걱정했다.
그럼 우리가 조사하는 동안 조심해야겠네요. 타나카 씨가 말했다. 저녁이 되자 드디어 이상 현상이 시작됐다. 시작됐어요. 리 교수가 흥분하며 말했다. 발의 궁전터에서 희미한 금빛빛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닥에는 복잡한 별자리와 지도가 나타났다. 정말 대단해요. 수연이 감탄하며 문양을 해독하기 시작했다. 이건 서쪽의 형제와 하나가 되어 하늘의 뜻을 이루라고 되어 있어요. 서쪽의 형제. 조선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갑수가 사진을 찍으며 말했다. 이 문양들이 태조 어진과 발해 왕관의 문양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바로 그때 주변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온다. 타나카 씨가 긴장하며 말했다. 어둠 속에서 여러 명의 남자들이 나타났다. 손에는 각종 장비를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국제고고학 연구팀입니다. 그 중 한 명이 영어로 말했다. 지금 몇 시인데 여기서 뭐 하시는 거죠? 갑수가 의심스러워했다. 우리도 이 현상을 연구하고 있어요. 매우 과학적으로 중요한 발견이거든요. 다른 남자가 바닥의 문양을 보며 탐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런 귀중한 자료는 전 세계가 공유해야 해요. 무슨 소리예요? 수연이 분노했다. 이건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된 거예요. 역사는 인류 공통의 유산이에요. 세 번째 남자가 카메라로 문양을 촬영하려 했다. 안 됩니다. 갑수가 막아서려다가 어둠 속에서 돌에 걸려 넘어졌다. 우와! 선배님! 수연이 급히 갑수를 일으키려 했다. 이번에는 돌에 걸렸네. 갑수가 쑥스러워하며 일어났다. 그 사이 남자들이 촬영을 계속하려 했지만 갑자기 문양이 강한 빛을 발하며 그들을 밀어냈다. 이야, 뭐야, 이건 문양 주변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형성된 것이다. 리 교수가 놀라며 말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수연이 깨달았다. 발에도 조선처럼 보호 장치를 만들어둔 거예요. 보호 장치. 네, 진정한 후손이 아니면 접근할 수 없도록 한 거예요. 남자들이 당황하며 후퇴했다.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 과학을 모르시는 거죠. 갑수가 일어나며 말했다. 바로 그때 중국 공안이 도착했다. 거기서 남자들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포위되어 있었다. 체포하겠습니다. 남자들이 연행된 후 일행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타나카 씨가 말했다. 그런데 선배님, 또 넘어지셨네요. 수연이 웃으며 말했다. 이번에는 돌이 문제였어. 밤이라 잘 안 보였거든. 항상 그런 변명을. 변명이 아니라 사실이야. 리 교수가 웃으며 말했다. 덕분에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네요. 이 유적에도 보호 장치가 있다니. 문양은 잠시 후 다시 평온해졌고 새로운 정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기 또 다른 메시지가 있어요. 수연이 해독했다. 동방과 서방이 하나 될 때 고구려의 정신이 되살아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동방과 서방. 발해와 조선을 뜻하는 것 같아요. 갑수가 감동하며 말했다. 정말 깊은 뜻이 담겨 있네요. 제5장 발해 유적 탐사. 다음 날 오전, 본격적인 유적 발굴이 시작됐다. 어젯밤 문양이 나타났던 정확한 위치를 파봅시다. 리 교수가 지시했다. 발굴팀이 조심스럽게 땅을 파기 시작했다. 뭔가 나왔어요. 한 연구원이 소리쳤다. 땅 속에서 정교한 청동 상자가 발견됐다. 와, 정말 아름다워요. 수연이 감탄했다. 상자 표면에는 복잡한 별자리와 용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이 문양들이 어젯밤에 본 것과 똑같아요. 갑수가 확인했다.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안에는 비단에 쓰인 문서와 작은 금관이 들어 있었다. 이건 발해 대조 영왕이 직접 쓴 것 같아요. 수연이 문서를 해독하며 말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타나카 씨가 궁금해했다. 고구려의 후예들이여,
서쪽 땅의 형제들과 함께 하늘의 뜻을 이루라. 우리의 정신은 영원하리라. 정말 감동적이네요. 리 교수가 말했다. 작은 금관을 자세히 살펴보니 도쿄 박물관의 발의 왕관과 비슷한 별자리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이 금관도 특별한 기능이 있을 것 같아요. 주연이 추측했다. 어떻게 확인해 볼까요? 갑수가 물었다. 오늘 밤에 기다려 봅시다. 리 교수가 제안했다. 오후에는 발굴된 유물들을 정밀 분석했다. 이 문서에 더 많은 정보가 있어요. 주연이 계속 해독했다. 하늘의 별이 가리키는 곳에 진정한 보물이 숨어 있다. 동방의 바다와 서방의 산이 만나는 곳을 찾아라. 동방의 바다와 서방의 산. 갑수가 생각해봤다. 혹시 한반도를 가리키는 건 아닐까요? 타나카 씨가 추측했다. 그럴 수 있어요. 동쪽에는 바다가, 서쪽에는 산이 있으니까요. 주연이 동의했다. 그럼 한국에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네요. 아마도요. 하지만 더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해요. 저녁이 되자 새로 발견된 금관에서도 빛이 나기 시작했다. 시작됐어요. 리 교수가 흥분했다. 금관에서 나온 빛이 하늘을 향해 뻗어 올라가더니 실제 별자리와 연결되기 시작했다. 와, 정말 신기해요. 갑수가 감탄했다. 금관이 천문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주연이 분석했다. 빗줄기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 보니 정확히 서쪽을 향하고 있었다. 서쪽. 한국 방향이네요. 타나카 씨가 말했다. 그럼 이 빛이 한국의 어떤 지점을 가리키는 건가요? 갑수가 물었다. 스마트폰 GPS로 확인해 봅시다. 주연이 방향을 측정했다. 이 방향으로 직진하면 설악산 부근이에요. 설악산. 네, 정확히는 설악산 대청봉 근처를 가리키고 있어요. 리 교수가 놀라며 말했다. 그럼 설악산에 뭔가 숨어 있다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현상은 약 2시간 동안 계속됐고, 그동안 더 많은 정보들이 나타났다. 여기 지도도 있어요. 주연이 바닥에 나타난 문양을 해독했다. 설악산의 정확한 위치와 숨겨진 장소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발견이에요. 갑수가 감동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설악산을 조사해봐야겠네요. 타나카 씨가 말했다. 제6장 시간과 역사의 연결. 발의 유적 조사가 끝난 후 일행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주연이 비행기 안에서 말했다. 발해와 조선이 이렇게 깊이 연결되어 있을 줄 몰랐어. 갑수가 감회를 나타냈다. 이제 설악산 조사만 남았네요. 타나카 씨가 말했다. 서울에 도착한 후 세 사람은 바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다. 어서 오세요. 어떠셨어요? 이민호 연구원이 반갑게 맞았다. 정말 놀라운 발견들이 있었어요. 주연이 발의 유적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다. 와,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요? 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설악산과 연결되어 있어요. 갑수가 설명했다. 설악산이요? 네, 발의 금관이 정확히 설악산 대청봉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긴급히 설악산 조사팀을 구성했다. 내일 바로 설악산으로 출발합시다. 이민호 연구원이 제안했다. 다음 날, 일행은 설악산으로 향했다. 와, 정말 아름다운 산이네요. 타나카 씨가 감탄했다. 설악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 중 하나예요. 주연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발의 금관이 가리킨 정확한 위치는 대청봉 근처의 작은 계곡이었다. 여기인 것 같아요. 갑수가 GPS를 확인하며 말했다. 계곡을 자세히 살펴보니 바위에 새겨진 작은 별자리 문양을 발견했다. 여기 있어요. 주연이 소리쳤다. 문양을 따라 바위를 살펴보니 숨겨진 동굴 입구가 발견됐다. 정말 동굴이 있네요. 타나카 씨가 놀라워했다. 동굴 안으로 들어가자 깊숙한 곳에 작은 석실이 있었다.
석실 안에는 고구려와 발해, 그리고 조선을 연결하는 귀중한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이건 정말 대단한 발견이에요. 이민호 연구원이 감탄했다. 문서들을 해독해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고구려, 발해, 조선.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같은 이념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주연이 설명했다. 어떤 이념이요? 갑수가 물었다. 하늘의 뜻에 따라 백성을 위해 다스리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이웃과 평화롭게 지내라는 이념이에요. 정말 일관성 있는 철학이네요. 타나카 씨가 감동했다. 가장 중요한 문서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동방의 나라들은 하나의 정신으로 연결되어 있다. 비록 시간과 공간이 다를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이다. 후손들이여, 이 정신을 잊지 말고 평화와 조화의 세상을 만들어가라. 모두가 숙연한 마음으로 문서를 읽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주연이 눈물을 글썽였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이렇게 깊었다니. 갑수도 감회가 깊었다. 석실에서 나오면서 이민호 연구원이 말했다. 이번 발견으로 한국사 연구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할 것 같아요. 조선과 발해, 그리고 현대를 잇는 메시지를 현재에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 같아요. 주연이 말했다. 맞아요.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지혜니까요. 갑수가 동의했다. 설악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갑수가 말했다. 이번 모험으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 저도요. 우리나라 역사가 이렇게 깊고 넓은 줄 몰랐어요. 그리고 조상들의 지혜가 현재에도 통한다는 것도 알았고요. 타나카 씨가 덧붙였다. 이번 경험을 일본에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겠어요. 고마워요. 한일 양국이 역사를 통해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주연이 말했다. 제7장 새로운 모험의 예고. 일주일 후 서울 김갑수 탐정사무소. 선배님, 이번 발의 사건 정말 의미 있었어요. 주연이 보고서를 정리하며 말했다. 그래. 고구려, 발해, 조선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갑수가 만족스러워했다. 벽에는 지금까지 해결한 사건들의 기록이 걸려 있었다. 도깨비 금덩이, 신라 황금보검, 백제 금관, 고구려 북판, 조선 어진, 그리고 발해 유물. 주연이 하나씩 세며 말했다. 정말 우리나라 역사 전체를 다뤘네요. 우리나라 역사에 이렇게 많은 보물과 지혜가 숨어 있는 줄 몰랐어. 갑수가 감회 깊게 말했다. 그런데 선배님, 이제 더 이상 역사 미스터리는 없는 건가요? 글쎄, 아직도 많을 것 같은데. 바로 그때 갑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갑수 탐정사무소입니다. 탐정님, 제주도 국립박물관 연구원 김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제주도에서 몽골 관련 유물이 발견됐는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갑수와 수연이 서로를 바라봤다. 몽골 관련 유물이요? 네, 원나라 시대 유물인 것 같은데 유물에서 빛이 나고 몽골 문자가 나타나고 있어요. 또 다른 역사 미스터리네요. 주연이 흥미롭게 말했다. 혹시 탐정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 제주도로 가면 될까요? 가능하면 내일.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두 사람은 새로운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선배님, 이번에는 몽골이네요. 원나라 시대. 정말 다양한 시대를 다루게 되는구나. 제주도도 처음 가보는 거예요. 정말 기대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실수하지 말자. 갑수가 다짐했다. 에이, 선배님의 실수도 이제 우리의 트레이드마크인데요. 트레이드마크라니. 이번에는 정말 실수 안 할 거야. 두 사람이 웃으며 제주도 여행 준비를 시작했다. 선배님, 제주도 가려면 비행기 타야 하는데. 멀미는 괜찮으세요? 비행기는 배와 다르지. 괜찮을 거야. 정말요.
지난번에 강화도 갈 때 배멀미로 고생하셨잖아요. 그건 파도가 심해서. 오후에 타나카 씨에게서 감사 메시지가 왔다. 정말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번 발견을 대대적으로 알리고 있어요. 좋은 소식이네요. 갑수가 답장을 보냈다. 그리고 도쿄 박물관에서 한국-일본 공동 전시회를 열기로 했어요. 발의 유물을 중심으로 한 전시회요. 정말 좋은 일이에요. 수연이 기뻐했다. 저녁에 뉴스에서 이번 발의 유물 발견 소식이 나왔다. 한국과 일본, 중국이 공동으로 발의 유물을 연구한 결과 고대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깊은 연관성이 밝혀졌습니다. 리포터가 설악산을 배경으로 말했다. 이번 발견으로 한국사 연구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갑수와 수연이 뿌듯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가 한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네요.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에요. 에필로그 역사의 메신저들. 다음 날 오전, 김포공항에서 제주도로 떠나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갑수와 수연은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봤다. 선배님,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게. 도깨비 금덩이로 시작해서 발의 유물까지. 우리가 정말 역사의 메신저가 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조상들의 지혜를 현재에 전달하고 미래로 이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어. 비행기가 이륙하자 갑수가 창밖을 바라봤다. 높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비행기는 괜찮다고 했잖아. 지금 얼굴이 파래지고 있는데요? 이건 고소공포증이야. 수연이 웃으며 말했다. 역시 선배님다워요. 1시간 후 제주도에 도착했다. 와, 제주도 정말 아름다워요. 수연이 감탄했다. 바다가 정말 예쁘다. 갑수도 회복된 표정으로 말했다. 제주도 국립박물관 연구원 김지연이 마중을 나왔다. 어서 오세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몽골 유물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나요? 갑수가 물었다. 박물관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택시를 타고 박물관으로 향하는 길에 김지연이 설명했다. 며칠 전부터 원나라 시대 몽골 투구에서 빛이 나고 주변에 몽골 문자가 나타나고 있어요. 몽골 문자요? 수연이 관심을 보였다. 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문자들이 한국어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갑수와 수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네. 마치 원나라 시대에도 이런 비밀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도 큰 발견이 있을 것 같네요. 수연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박물관에 도착하자 정말로 몽골 투구에서 희미한 빛이 나오고 있었다. 와, 정말 신기해요. 갑수가 감탄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역사의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수연이 설레는 마음으로 물었다. 곧 알 수 있을 거예요. 김지연이 웃으며 답했다. 제주도의 따뜻한 햇살 아래 김갑수와 이수연의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도깨비의 금덩이에서 시작된 여정은 삼국시대, 조선시대, 발해를 거쳐 이제 원나라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사 곳곳에 숨어있는 조상들의 지혜를 찾아서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두 탐정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한국사의 비밀을 풀어내어 우리 조상들의 위대한 유산을 온 세계에 알리는 날이 올 것이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두 사람의 새로운 모험을 축복하고 있었다. 선배님, 이번에는 어떤 놀라운 발견이 있을까요? 기대되지만 이번에는 정말 실수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실수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다르다고.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제주도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다. 역사의 메신저가 된 김갑수와 이수연의 모험은 계속된다.